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8월도 금세 가고 이 9월인데요. 오늘은 보유 기업 중 하나인 모더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죠. 2분기 실적은 크게 예상과 빗나가는 것도 없고 이 비즈니스 업데이트만 보면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의 모더나 가격은 그 사이에도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2022년 2분기 매출액은 45억 3,100만 달러로 이 전년 동기 대비 이 8%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 특이점은 이 매출 원가에서 백신 폐기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이 매출 원가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 84%나 늘었죠. 이 비용이 3분기에도 나온다고 가정해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무튼 영업이익은 24억 4,700만 달러를 올리면서 이 백신 매출이 이제 성숙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비드19 백신이죠. 그럼 이제 이 모더나 주식은 끝이냐?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합한 이 상반기 매출액은 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비드19가 불러온 mRNA 매출은 이 모더나를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회사로 돌려놨습니다. 상반기 전체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04억 5,600만 달러, 영업이익은 66억 7,400만 달러로 하나로 10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죠. 이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이 제약 바이오텍은 1%의 확률로 신약 개발과 0.2%의 상업적 매출 성공을 위해서 이 연구개발에 돈을 활활 태우는 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망한 약제이고 임상 연구에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이 부작용 문제나 효과가 없으면 그 모든 비용이 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이 모더나는 2019년 이전에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금 수요에 필요한 이 바이오 벤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상반기 이 12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하나로는 1조 7천억 원이 넘게 이 캐시를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정도 이 R&D 비용은 글로벌 상위 20개 정도 기업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더나는 향후 임상 단계 후 물질과 임상이 후기 단계로 속속 진입하고 있고 임상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 R&D 비용은 더욱더 확대될 겁니다. 요는 이런 금액을 이제 자체적인 자금으로 조달을 할 수 있느냐가 성장 기업으로 그리고 영석 기업으로 이 빅팜으로 가는 분기점인데, 모더나는 이제 그 단계를 돌파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의 발전 단계가 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2분기 수익 6조 4,484억 원의 매출에 이 영업이익 3조 184억 원을 보고 있는데, 2분기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고 이 900만 주를 13억 달러에 매수했는데 평균 매수가가 142달러죠. 이 제 매수가가 130에서 140달러 되니까 뭐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저도 매수한 것 같고 회사도 가치 대비 싸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여기 4가지만 살펴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 이 4가지 프로그램이 순항 중인가? 그리고 두 번째,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PCV, 그러니까 개인 맞춤 항암 백신 임상이 순항 중인가? 세 번째로는 직원 수는 늘고 있나? 네 번째는 현금 보유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임상은 뒤에 말씀드리고 직원 수는 전분기 대비 2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업계가 이 다운사이징 국면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성장 기업입니다. 또한 이 바이오텍의 생명줄인 현금과 현금 등가물의 보유 상황은 전분기 대비 이 10억 달러 정도 줄었지만 쓸 거 다 쓰고 자사주 매입에 13억 달러 한 것을 감안하면 양호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이야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모더나는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이 코비드 백신과 효과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더나 이야기는 헤드 투 헤드 데이터를 봤더니 자사의 코비드 백신의 항체 레벨이 더 우수했다는 거고요.
부스터샷의 코호트를 봐도 자사 백신의 항체 레벨이 더 우수하다는 거죠. 다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끝에 가서는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항체 레벨의 절대적인 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으로는 어느 백신이 더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모호합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에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비드 백신에서 32주에 달하는 기관과 이 대규모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현재 mRNA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제 초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국제적 전염병은 반드시 오고 이미 우리는 경험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게 2020년에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벌써 2023년을 눈앞에 두고 있죠. 향후 백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플랫폼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고 결국 두 개의 사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이가 백신은 다들 아시는 대로 FDA와 EMA 모두 긴급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우리도 하반기 중으로는 접종이 가능할 겁니다. 다른 호흡기 백신 임상 과정을 보면 앞서 3상 임상 진행 프로그램 중 하나인 mRNA-1010 인플루엔자 타겟 백신은 6천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2023년 8월 임상 종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간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걸 기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이자, GSK, 사노피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RSV 백신인데 이 RSV 백신에서 모더나도 mRNA-1345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규모 임상이 여러 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임상은 이 34,000여 명이 참여 중인 페이즈 2, 3 익스텐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RSV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화이자가 곧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하고 GSK는 확실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더나사의 mRNA-1345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 백신과 그리고 플루 백신을 합친 mRNA-1073도 연구도 여기는 환자 모집까지 끝난 상태로 임상이 순항 중입니다. CMA 백신으로 넘어가서 현재 CMA 백신은 모더나사가 거의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인데 중간 데이터가 공개되는 내년경에 되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전임상 과정을 마치고 임상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분기에 발표한 이 HIV 백신도 실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성공 유무를 떠나서 에이즈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고요. 이러한 도전 자체가 저는 진보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mRNA 치료 영역에서는 역시나 이 PCV, 그러니까 맞춤형 항암 백신의 임상 이상인 mRNA 이 4157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주번트 임상, 그러니까 이 보조 항암 치료로 진행 중인데 이 임상 데이터도 이제 얼마 있으면 어느 정도 이 초기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코비드 백신이 스파이크 박스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결국 향후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어떤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할지는 이제는 정말 명확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두 회사 모두 보유해도 되고요. 각 회사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포트 상황에 맞게 좋은 가격에 편입하면 되겠죠. 오미크론 변이 부스터 백신까지는 미국 정부의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정부 차원의 구매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가이던스로 제시됐던 210억 달러 매출 이외에 추가적인 구매 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모더나사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의 매출은 이게 끝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이 애널리스트들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월가의 이해와 회사의 뷰가 정말 미스매치가 심했습니다. 월가는 일단 무조건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인수나 혹은 협업 기회가 없느냐? 백신에 추가적인 구매 계약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 새로운 몰레큘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회사의 답변에 신뢰가 갔는데 인수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자산을 찾는 건 당연한데 가격이 충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월간 이들이 지금 급해서 뭔가 주가의 모멘텀을 위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없애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완곡하게 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우리의 사업은 명확하다.
mRNA로 우리는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현재 우리의 mRNA 플랫폼에 지속 투자를 하는 것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M&A와 주주환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주주환원의 일환인 자사주 매입이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3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항암 쪽과 희귀 질환에서 우리가 뭘 좀 보고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뭔지는 아마 조만간 있을 모더나 R&D 데이에 발표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기다려 보시죠. 네, 길었는데요. 그럼 바로 한 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역시나 월가이들이 얼마나 이 모멘텀을 원하는지 주가의 변동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친구들을 3개월마다 상대해야 하는 게 고역일 텐데 역시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숙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역이고 귀찮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이 생각이 들더라도 이 성실히 답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고 이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게 그쪽의 시스템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매드머니에서 한창 주가의 변동성을 가지고 이 모더나 사라 팔아라 하는 영상으로 이 투자의 아이러니와 이 재미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하는 와중에 모더나 주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 Cardiovascular diseases and rare genetic disorders. Now, I recommended the stock at 18 and change not that long after it came public. That was back in December of 2018. And it's been a wild trader. I think it has a ton of potential. So earlier today,